하고 뭐 정원,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저기 사실 내년 입시가 아직 불확정되어 있죠. 사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확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어마무시한 사태가 어떻게 끝나야 또 이제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처럼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4,500명 조금 넘게 뽑는데 내년에는 아마 의대가 그거보다는 많이 줄 거예요. 5,000명이라고 예정했던 인원을 다 뽑을 것 같지는 않고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제가 5월에 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가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원을 늘려놓고 시험 보는 거 내년에 가면 진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 갈 수 있으면 그게 학생부 전형이 됐든 논술 전형이 됐든 뭐 또는 정시가 됐든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일단 가놔라. 그래야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 내년이 입시가 의대 입시는 내년이 최고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원이 더 늘었다고 그래가 지금은 올해 정원이 좀 늘어서 올해는 좀 쉬운 편에 속했었고 내년은 좀 많이 정원은 또 늘긴 늘 거예요. 3,000명을 그대로 가진 않을 거고 몇 명이 늘긴 늘 텐데 내년이 왜 제일 어렵냐면 올해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논술로 합격을 했죠. 뭐 경희대 의대, 중앙대 의대, 또 어디더라, 뭐 인하대 의대 이런 데 합격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재수를 했어요. 다 재수를 해가지고 올해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학생들이 또 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대를 갔던 친구들도 다시 시작을 했던 친구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올해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시험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수능 시험을 또 시험 못 본 친구들도 있어요. 시험 못 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 더 해볼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 입시를 하려고 하는 경우 많고 그 입시를 하려는 친구들의 대다수는 사실 저기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한 정시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년 정시로 의대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가장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내년에 입시를 치를 때 정시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학생부가 됐든 논술이 됐든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리를 한두 개는 더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게 논술로 뽑는 학교들은 굉장히 사실 논술로 의대 정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뽑는 학교들이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그거 일단 참고하시고요. 몇 명 뽑지 않는데 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데 일단 상위권 학교들이다. 애초에 정시로도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학교들이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자, 의학계열 논술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아주 제일 못하는 학교 제일 낮은 학교가 3합4거든요. 3합4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이제 1월 달부터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 성적 절대로 1등급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국어 1등급이 안 나오면 뒤에 최저 못 맞추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영재고 과고 학생들 할 것 없이 올해 영재고 친구들 몇 명 많이 가르쳤는데 최저 못 맞춘 학생들도 있어요.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국어 못 봐서예요. 국어를 좀 못 봐가지고 이제 1등급을 못 받는 바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도 이번에 좀 어려운 과목들이 많아서 최저 맞추는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 이번 겨울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논술 시험이 옛날에는 과학논술 시험을 보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과학논술 시험 보는 학교 거의 없거든요. 경희대학교하고 뭐 해봐야 아주대학교, 경북대학교 세 학교 정도인데 아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물논술만 보기 때문에 순수하게 과학논술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학교 경희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만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수학 실력을 뭐 충분히 향상시켜야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보시면 사실 4페이지에 모든 게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주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하는 건데요.
자, 의학계열 논술 전형 개요를 보시면 일단 모집하는 학교가 가톨릭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 경희대,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연세대 원주에 있는 미래캠퍼스, 경북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단국대, 부산대 이렇게 총 13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 모집 인원에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정원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뭐 정원의 변동성이 전혀 없을 만한 학교들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제가 저기 색칠 안 해놓은 게 있는데 연세대 미래도 정원이 확정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학교들은 애초에 뭐 정원이 늘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바뀔 이유가 없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양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모집 인원이 모집을 하기로 했어요. 논술로. 그래서 8명, 5명 늘었고 반면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원래 모집 인원이 40명이었어요. 작년까지는. 올해 120명이 됐고요. 그러면서 논술 전형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120명을 그대로 모집한다면 10명을 그대로 모집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원이 좀 줄어들면 논술 전형도 그에 비례해서 줄지 않을까 싶고 마찬가지로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40명이었는데 여기도 100명 단위로 모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확 늘어난 학교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모집인데 원래는 논술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0명이었습니다. 전체 정원이 40명이었고 이번에 120명으로 늘어서 논술 전형의 할당 인원을 40명으로 늘려놨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인원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이 확정은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5월 정도에 발표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이게 뭐 진짜 확정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교별로 다 있는데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합4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 중에 이제 삼합4인데 여기서 탐구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사실 과학 탐구가 아니라 그냥 아무 탐구나 다 돼요. 사탐을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5예요. 최저가 제일 높고 4.5 같은 영어 근데 중앙대는 조금 나아진 게 영어 1, 2등급을 즉 1등급을 80점 이상을 1등급으로 취급해줘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상대적으로 못하더라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부분 학교들은 3합4, 뭐 세계 1등급, 뭐 세계 1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3합4라는 거 정도는 사실 3합4 정도로는 의대 못 가거든요. 3합4 정도 맞으면 정시 성적으로는 의대를 아예 갈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사실 이 3합4를 맞고도 의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합4 맞으면 공대도 웬만한 과 못 가는 학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올해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정시에서 2개 틀리면 전 과목에서 2개 틀리면 연세대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연세대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개 틀리면 가톨릭 대학교 못 가요. 아마 3개 틀리면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무슨 과목을 틀리냐에 따라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3개 정도가 거의 이 수도권에 서울권에 있는 3, 4개, 요 3, 4개 사이 3개? 3개 정도가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의 그 정시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합사라는 거에서 1등급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를 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92점이 이번에 1등급이거든요. 92점 받은 친구들 중에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어요.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을 수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85점 원점수를 받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2등급이고요. 어떤 친구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틀렸느냐 저기 공통 과목을 틀렸느냐에 따라서 1등급, 2등급이 갈라지는데 85점이면 4개까지 틀릴 수 있거든요. 수학 저기 4점짜리 3개, 3점짜리 1개 정도. 그러니까 1등급을 수학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정시로 의대 갈 성적하고는 전혀 전혀 부족한 성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논술로 이제 이런 학교들을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갔다.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연세대를 빼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하고 관계 없으니까 뭐 수능 성적하고 관계없이 수능 이후의 시험을 보는 학교들 생각해 보면 수능 결과를 알고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19명 모집 인원 시험이 있는데 그 19명은 수능 성적으로는 절대로 가톨릭대학교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결과를 다 바꿔놓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 학교별로 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그 요약만 해서요. 저기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텐데 이제 5월 달쯤 되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 4월 달 되면 학교별로 기출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면 기출 문제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근데 지금은 과거 기출 문제 그리고 올해 나왔던 학생들의 전원에 관련돼서 약간 복귀되어 있는 상태로만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논술 성적, 수능 성적이 최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진 않지만 애초에 논술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실력의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답안지 쓰는 거부터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다 깔끔하게 쓰는 친구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잘 써요. 여기 합격하는 친구들 답안지 보면 굉장히 잘 쓰는데 시험 문제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2, 3년 정도. 올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마 네문항이 출제가 되고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 네문항 중에 3문항 정도만 제대로 풀면 합격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논술 시험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수학 1, 수학 2의 공통 범위만 나와요. 미적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잘 공부 안 한 친구들이라면 뭐 얼마든지 도전해봤으면 좋은데 여기 시험 문제 스타일이 계산이 좀 많아요. 복잡한 계산 문제 위주로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10문항을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계산 속도가 빠른 친구들한테 좀 유리하고 또 단순히 계산 속도만 빠르다가 아니라 답안지를 쓰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한정된 부분에 요약 같은 걸 잘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그 성균관대학교보다 답안 쓰는 공간이 훨씬 더 협소해요. 더 작아요. 그래서 글씨 크면 못 봐요. 아예 시험을 못 보더라. 볼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큰 친구들은 여기다 답안지에다 공간을 채워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일단 작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 같은 거 잘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100%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합격자 평균이 거의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일 테니까 거의 다 맞아야 돼요. 시험이 너무 쉬워서 요약 같은 답안지 형태를 잘 쓰는 친구가 유일한 학교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논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험을 보죠.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4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과학논술이니까 과학논술 준비가 좀 되어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좀 시험 볼 때 좀 유리하다. 몇 년 전만 해도 과학논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학논술 준비가 거의 학생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에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논술 답안지를 서술형으로 접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수능 공부하는 1년 동안은 그런 답안지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엉망인 답안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논술 준비를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학교들 중에 수학논술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학교예요.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면 진짜 수학 시험 같아요. 경시대회 같은 느낌. 그래서 증명 문제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한 시험 문제 구조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만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을 언제 봤냐면 12월 1일 날 봤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2주 뒤에 시험을 보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 뭐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성균관대, 경희대 같은 학교는 수능 이틀 4월 뒤에 봐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을 목요일 날 보면 경희대는 토요일 날 시험 봐요.
다음 날. 성균관대하고 가톨릭대학교는 다음 날 일요일 날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준비할 시간이 아예 없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2주나 있으니까 사실 준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준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 뭐 답안 쓰는 공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대고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명 같은 거 좀 연습 많이 철저히 그런 친구들한테 좀 유리하고 자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 보고 시험을 많이 보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주대 시험을 봤던 제가 가르친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아주대학교를 왜 시험을 안 보냐면 아주대학교가 생명과학 논술을 시험을 봐요. 아주대학교 시험이 생명과학 논술인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잘 못하는 거죠. 여기가 수학 시험은 굉장히 쉽습니다. 수학 50점, 생명과학 50점으로 채점하는데 수학은 거의 디폴트에 50점 맞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쉬워서 그 틀리면 사실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요. 근데 생명과학을 못하면 떨어져요. 생명과학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학교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생명과학을 잘하면 생명과학 논술을 잘할 수 있으면 시험을 보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학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는 생명과학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험을 봤었고요. 학생들의 전원에 의하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천대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논술 준비를 하기에 가장 쉬운 학교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수능 22번, 15번, 30번 문제가 나와요. 그대로. 거의 그대로.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8문항을 80분 동안 시험을 보니까 수능 공부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다다다닥 빨리빨리 답안을 풀면서 시험을 봐야 성공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답안지도 볼펜으로 썼기 때문에 답안 쓰는 연습도 충분히 좀 잘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0명이나 뽑아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도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일주일 더 수능 공부한다라고 마음먹고 공부하면 되는 건 학교라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는데 아마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재수생 학생들이 좀 많이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킬러 문제들을 소화한 친구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고3 학생들 중에서도 꽤 상위권 학생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유리한 학교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는 올해까지는 과학논술을 함께 시험을 봤는데 내년부터 과학논술이 빠지고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다르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수학 시험만 보니까 내년 어떻게 될지 좀 내년 또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도 까다로운 게 약간 비문학성 문제들을 좀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수학 문제인데 수학 문제 같지 않은 막 좀 물리적인 얘기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인데 수학적인 얘기를 좀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학교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하고 반대예요. 여기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수학은 많이 틀려요. 수학은 같이 많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2-3번 문제를 다 틀렸다. 그러면 다 틀려요. 똑같이. 그러니까 2-3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한 개 더 잘 푸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명과학 논술을 보는데 그래서 생명과학 논술이 중요해지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대하고 반대죠. 아주대는 수학을 다 맞고 생명과학으로 평가하는 거. 그 경북대학교는 같이 틀리는 문제 수학은 적당히 틀리고 결국 생명과학으로 평가하는 학교. 그래서 측면이 있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저기 의대 논술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4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지났었는데 한동안 뽑지 않았어요. 한동안 뽑다가 또 한동안 안 뽑다가 뽑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것 같은데 여기 시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합격자 평균이 마지막에가 100점 만점에 60점인가 그랬었거든요. 100점 만점에 60점인가 그랬는데 그 성적이 얼마나 엄청난 성적이냐면 이 당시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한양대에. 9명을 마지막으로 뽑았었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9명 뽑는데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으니까 학생들이 얼마를 지원했냐면 300대 1을 340대 1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340대 1이면 3,400명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400명이 최저가 없으니까 다 시험을 보러 가요. 다 시험을 보러 가죠.
그런 학생들 중에 10명 뽑힌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성적이 60점이었다는 거니까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아마도 이 학교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한양대는 반면에 논술 준비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기출 문제가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10년치만 풀면 저기 수능 문제 기출 문제만큼 꽉 쌓여 있는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충분히 공부하면 그래도 공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화여대도 비슷한 시기에 한양대처럼 논술 전형을 없앴다가 올해 내년에 다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여학생들은 무조건 응시하려면 여학생들은 무조건 응시해야죠. 네, 경쟁률이 일단 절반으로 깎고 들어가니까요. 네, 남학생들 경쟁률에 비해서 네, 남학생 끼고 안 하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최저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저 맞춘 학생들의 비율도 굉장히 적어지니까 무조건 봐야죠 학생들은.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냥 합격하는 학생들의 느낌이 있어요. 아, 이 학생은 합격하겠다. 여학생처럼 다 글 쓰는 친구, 답안지 쓰는 애들 있죠. 수학 문제를 풀어도 아주 이쁘게 따다다닥 깔끔하게 푸는 친구들. 근데 여학생인데 남학생처럼 문제 푸는 학생들은 못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시험 문제가 쉬워서 그래요. 굉장히 쉬워서 잘 정리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학교고 단국대학교는 시험 모의 논술이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 그 공대가 보는 시험 문제 스타일로 낼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나와봐야 할 것 같고 부산대학교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딱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모집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내용으로 연세대 치의학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연세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거든요. 얘네만 이제 따로 시험을 보고 10명을 모집하는데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옛날에는 이게 학생들이 수준이 그렇게 높은 친구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대 갈 거면 의대로 논술 시험을 보지 이랬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애들이 올해도 꽤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내년에도 그 기조가 왜냐면 올해 의대가 저기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뭐 그걸 가늠하다가 치대 가도 된다라고 판단했던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대하고 치대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모든 학교가 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요. 연세대가 10명을 모집하긴 하는데 그래도 치대에 관심 있고 수능 이전의 시험을 보니까 그 학생부로 뭐 갈만한 느낌이 없다 그러면 여기 봐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학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출제 유형은 이제 여기 이제 수학만 시험 보는 학교하고 과학 논술 보는 학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단에는 이제 수리논술 출제 범위가 있어요. 여기서 성균관대학교 뭐 같은 경우에는 수원 스투만 거기에 이제 미적분이 추가되어 있는 학교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경북대 그다음 미적분하고 기하를 추가해서 시험 보는 학교가 부산대, 연세대 미래 그다음에 미적분하고 확통을 추가해서 보는 학교가 가톨릭대 하나 그다음에 미적분 기하 확통을 보는 학교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단국대 이렇게 5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작년이 아니라 한 재작년 정도까지는 논술 언제 준비 시작해요라고 물어보면 의대 논술 같은 경우에 수학 잘하면 수학 과학 좀 잘하면 6월 정도 끝나고 평가 끝나고 나서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었는데 올해 가르쳐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좀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 학생들은 몇 년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기하 확통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생겼어도 상대적으로 기하도 좀 하는 것 같았고 일반고 학생들이나 뭐 상관없이 확통도 잘했었는데 올해 가르쳐 보니까 기하를 너무 못해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기하 공부를 아예 손도 못 대본 친구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기하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5학교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6학교를 시험을 못 봐요. 저기 연세대 미래까지. 그 손도 못 대고 나올 건데 아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하 점수가 30점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점을 깎이고 시험 붙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기하 때문에라도 좀 일찍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게 약학 계열은 5페이지에 따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이제 약학 계열도 올해 많이 시험을 보던데 5페이지에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최저 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의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모집 인원은 좀 적다. 애초에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뽑는 인원들 보면 그렇게 크게 많진 않은데 이제 중앙대학교가 되게 많죠. 24명이나 뽑죠. 예, 중앙대학교 약대가 원래 정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 해당하는 인원도 많고 다만 최저 학력 기준이 너무 높아요. 4하고 과학 저기 의대하고의 차이는 과학이 한 과목만 들어갔냐 두 과목이 들어갔냐의 차이만 있는데 어쨌든 4.5라는 최저는 굉장히 높은 최저인데 그래서 중앙대학교 약대를 논술로 시험 볼 거라고 하면 그냥 수능을 4.5 이상 맞아서 정시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거의 그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대 논술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의대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학생부를 전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여기 13개 대학교에 나는 뭐 학생부 성적이 너무 좋아서 1점 몇 등급이어서 학생부로 선배들 보니까 그 성적대로 뭐 A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게 좋아요. 경쟁률이 제일 낮은 게 학생부 전형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사실 경쟁률이 제일 낮은 건 정시 전형이에요. 수능 앞으로 이제 1월 달에 뽑는 정시 전형이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그거는 이미 성적이 나와 있는 상태로 원서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대에 딱 합격서 선이 다 정해져요. 의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틀리면 뭐 어디 간다? 그 인원들은 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시 성적으로는 이 경쟁률이 제일 높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이 굉장히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등급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지원하지 않거든요. 일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이 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에 수능 성적이 웬만큼 나오면 반드시 준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은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없는 학생들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학생에 따라 달라요. 1월 달에 시작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요. 한 6월 정도, 6월 평가원 정도 끝나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7월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해도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논술 전형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응시 준비를 할 때 9월 원서 쓰고 나서부터 가장 많이 준비를 해요.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이제 목표가 지점이 생기면서 나 공부 이렇게 해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9월 달부터 시작한 친구들 중에 합격할 확률하고 1월 달에 시작한 학생하고 이제 합격할 확률의 그 차이를 생각하면 100배 이상은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작한 친구들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확률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때 되면 수능 공부만 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범위가 미적분, 기하, 확통이잖아요. 수능은 미적분까지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하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됩니다. 그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미적분까지만 들어가는 학교를 시험 보겠다. 그러면은 9월 달에 시작해도 가천대 정도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가천대 정도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미적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손도 못 대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9월 달에 시작할 수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고 이유는 배워야 될 범위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분량이 좀 많은데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될 들어가는 시간은 필요한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시간 동안 가르쳐야 된다. 20타임 가르쳐야 된다. 9월 달에서도 20타임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1월 달부터 시작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깊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에 대해서 1월 달부터 저하고 배웠던 친구들은 벡터에 대해서 배우는 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예 벡터가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배우고 나면 벡터 문제들을 웬만큼 다루더라고요. 천천히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가면 되는데 파이널 친구들은 벡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20분 만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만 알고 외워서 가. 근데 그게 이해 안 되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 못 풀고 와요.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손도 못 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워야 될 분량은 정해져 있고 시작하는 시기가 늦으면 그것들을 다 배우고 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1월 달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다 배울 거냐, 아니면 천천히 나눠서 조금씩 배울 거냐. 그게 이제 1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시작하는 시기는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학생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능력이 좀 뛰어나고 뭐 전반적인 분야를 잘 익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6월 정도 끝나고 나서 시작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잘해야 돼요. 수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1, 2월 달부터 수업을 할 때는 어떤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글 쓰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못 써요. 이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 앞에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수식만 쓰고 이게 논술 답안지하고 내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100% 떨어지기 때문에 1월 달 첫 수업에서 하는 게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논술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일단 첫 번째로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동안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문제를 읽는 법부터 가르치도록 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어떻게 읽어서 잘못 읽지 않는가, 실수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사실 수능 성적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그 겨울 1월, 2월 동안에는 수원에 있는 수열, 뭐 극한, 또 극한은 수태도 있죠. 미적에도 있고, 그 극한, 그 다음에 미분 정도의 단원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몰아서 좀 공부를 할 거고,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 내용들을 좀 이어서 주말에 한 번씩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제 수업은 제가 일요일 날 1시 30분부터 5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일단은 그 의대를 꿈꾸고 있으면 사실은 수능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수능 공부 다른 과목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사실 수능 공부가 안 나오면 아까 여기 최저 못 맞추면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합사 최저 맞추면 연세대 공대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트라인으로만 맞으면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 성적을 기본적으로 잘 높여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로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일찍 시작하면 좋은데, 뭐 저한테 수업을 듣든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든 일찍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야 꼼꼼하게 제대로 배우고 시험을 보러 가고, 시험장에 가서 그냥 운을 바라지 않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논술로 붙는 학생들을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지금 이게 212명이고 올해는 16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500명 중에 160명을 논술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한 3% 뽑나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붙는 학생들을 구경 못해서 논술 전형으로 붙는 학생들은 굉장히 운이 좋거나 막 이렇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가서 붙는 거거든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서 보면 저는 많이 보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많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또 사실 수능 공부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학생들한테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이게 과목이 옛날처럼 막 9과목, 10과목 이상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 뭐 분량이 많긴 하지만 국어, 수학, 영어, 과학과학 5과목 시험 보는 거예요. 고작 5과목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 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한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손 놓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걸 좀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치고, 그 논술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주면 뭐 수능 이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왜 논술 준비를 또 미리 시작해야 되냐면, 수능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는 학교가 3개가 있어요. 수능 바로 직후에 보는 학교. 아까 경희대학교가 토요일, 가톨릭대, 성균관대학교가 일요일 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학교는 시험 끝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험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세 학교만은 애초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가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답안지를 써본 적이 없는데 가서 답안지를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볼펜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을 보고 왔던 친구 중에 하나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샤프로 답안지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막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걔는 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도 숙지를 못한 채로 시험을 보러 온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본교에서 제공한 필기구를 사용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본교에서 제공하는 필기구가 볼펜이에요. 네. 그러니까 볼펜으로 답안지를 안 적으면 0점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풀었어도 걔는 0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눌 같은 것도 숙지가 안 된 채로 시험을 보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라면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량 때문에라도.